몬스토킹 할 시간인데 이거 하기 전에 좀 선생님 준비 좀 해오셨죠? 몬스토킹. 먼저 준비된 것부터 해. 네. 이거 원래 몬스토킹 할 시간인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몬스 선즈 토킹 그건 뭐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의 아들 얘기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지금 나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하더만. 이분이 전시회를 하는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네. 3단계로 안 올리고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대. 아 정부가 문준용 씨 때문에 문준영 전시회에 사람을 부르지 못하게 될까봐 3단계로 안 올리고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네요. 그렇지. 이게 뭐야? 아이고 머리야. 참, 네. 그런 주장을 네. 하고 있더라고. 와, 저도 그런 주장을 막 그 보수 극우 유튜버들 그 제목으로 뭐 이렇게 나온 거 봤는데 좀 웃겨가지고. 아무튼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뭘 하면 무조건 뉴스에 오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면 대통령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버지 돈으로 먹고 산다고 뭐라고 해요? 저거 대통령 아들이 돼갖고 저 무의도식 한다고 저거. 일 안 하고. 야, 그 비난이 있네. 어떡해 그러면 어떡하라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라고 했으면. 아무튼 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어제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이런 관련 기사가 쏟아졌어요. 한번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야, 문준용 지원금 논란에 당장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21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지원금을 반환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뭐만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래. 아니 이것도 야당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홀라당 다 써주는 언론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네. 전시회 때 국민일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수많은 후원금을 모은 슈킹했던 김건희 윤석열 검찰총장 최고 존엄의 와이프인 김건희 씨 건도 지금 샅샅이 조사하고 언론이 떠들썩하게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모은 후원금이 1, 2천이겠냐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비판을 할 거면 문제는 이 문준용 씨가 받는 지원금이 일단 뭐 가난한 예술인에게 지원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지원금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 써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해준 1,400만 원이 순수하게 작품만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이 지원금은 사적으로 10원 한 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영수증 처리 100원까지 동전까지 다 증빙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원금 성격 자체가 이게 지속 가능한 실력 있는 작가에게 작품 활동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만약에 진짜 가난한 작가들에게 주는 거라면은 뭐 창작 지원금,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뭐 이런 거, 이런 예술인 지원은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래요. 예? 문준용 씨가 탄 이 서울문화재단의 이 작가 지원금 같은 거는 그런 뭐 복지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작가들 그 예술 활동을 위해서 이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기금은 받기도 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이 1,400만 원 증빙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거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뽑는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언론은 이게 없어. 그냥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게임 업체에서 슈킹 쳐준 게 5천만 원이고 다른데 또 한 번 해갖고 1억 정도 되더만 2회차에 거쳐서 제공한 게 김건희 씨? 네, 김건희한테. 그리고 그 기타 16개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만큼씩만 냈다 그러면 얼마야? 8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도대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을 하겠다고 검찰이 나중에 수색령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바로 기각을 시켰어요. 네. 기각 사유가 뭔 줄 알아요? 뭐죠? 갖다 달라 그러면 다 줄 건데 왜 굳이 압수를 하려 그래? 이거야. 뭐야 그게? 아니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다 줄 건데 왜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 이게 기각 영장 사유라니까? 영장 기각 사유라니까? 세상에 이건 뭐? 이 서울시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사실은 문준용 씨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욕을 다른 그 이벤트들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일 많이 먹은 게 그때 그 신발 싸가지고 서울역 앞에다가 그 예술 전시회 했잖아. 나무처럼 만들어 놓은 그래갖고 거. 그거 네. 했는데 쓰레기 더미 갖다 놓고 돈 낭비했다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때렸거든. 그때는 억대로 돈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네. 근데 뭐 그건 국제적인 작가가 나온 거고 이거는 문진용 씨 개인이 한 거고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 사실은. 그리고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46팀이 뽑혔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중에 한 팀이에요. 46명 중에 하나야. 그게 옛날에는 5억을 몰아갖고 신발 한번 전시했다가 그렇게 욕을 먹고 나서 이제는 서울문화재단에도 일부한테 돈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하질 않아요. 그렇죠. 조금씩 다 나눠갖고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머지 45명도 같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그렇지.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 다 뭐야? 문준영 씨 하나를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45명을 더 줬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언론이 이렇게 써야지. 대통령 아들 위해 45개 업체가 들러리서. 아니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선정이 됐다니까요. 이게 웃긴 게 그럼 나머지 45개 업체들 기분 더러워야지. 더럽지 아주. 내 실력으로 된 건데 지금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돼. 그 중에 이제 쪼는 놈도 있어. 나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아닐까? 45명 다시 다 전수조사해 그러면. 아이고. 받은 사람들. 그거는 예술가에 대한 또 아니 비난이 그러니까 되나? 이게 선정을 된 게 거기서 무슨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뭐 증빙이 잘못된 것도 아니야.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야. 이 뭐 어쩌라고? 그냥 아들이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냥. 또 어쩌란 이 말이에요, 상황에서 도대체. 저는 그 아버지가 공인이니까 사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사비로 진행한 문준용 자금 7조 의혹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이거 또 엄마가 저 영부인이 대줬다 그래봐. 부모 돈으로 뭐 영부인 불법 자금 자식한테 증여해 자금 세탁했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결국에 외국에 지금 나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 있다고 욕을 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욕을 해. 놀면 논다고 욕을 해. 일하면 일한다고 욕을 해. 참 대단합니다. 네. 아니 진짜 만약에 문준용 씨가 대통령 빨로 됐다면 이거 그냥 신청하겠어요? 그냥 하지? 이게 무슨 하여튼 참 아니 네. 자기 딸을 장애인 세계 장애인 협회 대사로 내보낸 나경원 같은 놈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뭐 그런 게 대해서는 최악이지. 제대로 네. 얘기 하나 안 하고 아니 해도 너무하지. 문준영 개인 전시회를 위해서 2.5단계를 3단계로 안 올리고 버티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이건 제정신이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좀 너무 웃기고요. 사실 서울문화재단에 그게 46팀에 뽑혔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는 쓸 수 있는 기사는 그겁니다. 문준용 씨 실력도 좋다. 그렇지. 예. 이 양반 그냥 단순하게 취미로 대학 다니는 거 아니고 그렇죠.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거고요. 예술인으로서 인정받았다. 네. 이렇게 써야지. 그 이전에 이게 여러 뭐야. 가지 의혹들에서도 다 인정받았어요. 그 당시에 학원 문제라든지 참 하여튼 참. 기자 이름 가르쳐 달라는데 근데 너무 많아요. 기사가 너무 많아. 한두 놈이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메인에 있고 포털에서 계속 걸려 있었어요. 이거 한두 개가 아니라 찾아보세요. 문준용만 쳐도 기사가 몇 페이지 넘어갑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문준용 때문에 84%의 지원자가 뭐 기회를 잃었다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저기 26억 전세 사는 사람이 이분 좀 다물었으면 좋겠네. 진짜 좀
좀 앵간히 해야지. 근데 너 이게 26억 그 전세금 어디서 났니?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26억을 벌긴 쉽지 않고 전문직들도 26억을 벌긴 쉽지 않거든요.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그 26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쓰게끔 현금으로 쥐고 있다는 것도 대단해. 이 사람이 건물 세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 세채 대출이 없어요, 이씨.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대단하다. 그 출처부터 밝혀난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 현금 지수 부분을 면세 처리를 하려고 굳이 전세를 넣은 거야, 굳이. 하여튼 참 엉망진창이다. 이 야당이 뭐라고 하면 언론은 따박따박 다 받아 써주고 그런 게 참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싶으면 일면에 언론들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썼어요. 안 썼어. 아니 쓰고도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밝혀질 거를 얘들이 이 독자들의 우리 그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걸 느끼고 있을 거야. 옛날 엊그제 나왔던 주말에 개 두 마리 사진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겁나게 좋을 줄 알고 썼는데 욕만 그렇게 처먹었잖아. 맞아 개가 쏙 들어갔지. 그래서 이게 쓰면 쓸수록 가면 갈수록 악수를 두고 있는 거야. 니들 너무 구려 기사가. 얼마나 구리인지 자기네들 일면에 안 썼어요. 만약에 진짜 뭐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일면에 때리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일면에 없고 보세요. 오늘 조중동 포함해서 모든 언론에 이 문제가 거의 일면에 없고 거의가 아니고 일면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일면에 없다는 거는 모든 언론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거고 보면 조선은 8면에 썼고 중앙은 10면에 썼고 동아는 지면에 아예 없습니다. 지면에 실지도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대대적으로 뭐 큰일 난 것처럼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진짜 막 악플을 쏟아내는 것처럼. 나는 이제 이 시점 정도 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졌어.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로 얘네들 기사에 똑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작이구나 라는 방식으로 역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네이버 메인에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로 떠 있었다는 거. 네. 포털에서 네이버? 말 그대로 제목 장사지. 안에 한 5억 쭉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포털을 진짜 다 없애야 되나? 뉴스를 다 못하게 해야 돼요. 나경원 친구 딸 친딸 뭐 애들 묶어갖고 저기 동계올림픽에 대사 보낸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경원 하면 생각난 건데 그 성신여대 그 장애인 전형 나경원 자녀 뽑을 때만 딱 생겼다가 그 다음 딱 없어졌어요. 그렇지. 응. 그리고 심지어 우리 딸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점수 좀 올려주세요 하고 청탁하고 점수도 올렸어. 지가 이사장이야 뭐야. 교수가 또 채점하는 교수가 자기가 알아서 막 다른 교수들한테 얘 잘한다고. 지가 팬티하우스 김소연이야? 지 마음대로 지 자식들 성적까지 올리게? 팬티하우스 아니고 펜트하우스. 펜트구나. 네, 매우 부담스러운 네. 뉴스들인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을 걸로 보고요. 네. 포근한 이제 문스토킹 네. 한가 뭐 별건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안보실 평화기획관에 김중구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라는 거죠. 국가안보실 그 역할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무슨 뭐 군인들을 모으거나 정보기관을 모으는 게 아니라 평화기획 비서관에 전 대사를 임명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조만간 남북 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실무 역할을 하게 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뭐 준비가 무르익었다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고요. 김중구 평화기획 비서관님 앞으로 수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저께 이제 국방과학기술자문위의 전체 회의를 주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광과학자문위원 회의에 각 그 소속돼 있는 모든 분들, 교수님들부터 기업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전원 참석을 한 상태에서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바이오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과학도 성과를 거뒀다. 이 모든 게 과학기술인들의 도움이다라고 그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이번에 K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별, 이게 바이오 분야부터 뭐 진단 키트, 그와 관련된 운송, 그 다음에 각종 K방역 기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체들, 그와 관련한 업체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필요로 하는 뭐 워킹스루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브스루 같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것들을 통합 브랜드로 해갖고 공동 수출을 하는 길까지를 순식간에 올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그 새로운 분야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쟤랑 동업해갖고 이거 말아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국가 주도에서 자 여기 모여 이 파트에 각자 맡아갖고 분업해서 우리 뭔가 만들어내서 성과를 내봅시다 했을 때 이게 확 만들어지는 트랜스포 변신하듯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체와 기술이 합쳐져갖고 융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가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했던 국가 R&D 예산 지원 예산이 27조 4천억대로 역대 최대 금액을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연구 개발에 더 힘을 쓰겠다. 그리고 이 연구 개발비를 그동안 대기업들한테 편중했던 거를 줄이고 중소기업이나 신생업체 등 국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문준영 씨 예술에 56명 나눠줬던 것처럼 골고루 46명. 나눠서 46명 나눠줬던 것처럼 이러한 방식대로 이러 지원들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뉴딜 앞으로 있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디지털 정책을 위한 거대 정보 댐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 그린 뉴딜 에너지 지역 에너지 산업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네. 국내에 이제 이건 국가가 지원한 예산이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내에서 R&D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올해 100조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삼성이 전 세계에서 자꾸 삼성 얘기를 삼성? 삼성이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단일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그와 관련해서 IT 4차 산업,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부분 등 앞으로 신사업을 주도할 부분 안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특허 출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성공이 지속적으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이제 그 국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네. 이러한 성과들이 내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이런 예산과 정책이 정말 투명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해서 전원회의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박근혜 때 같았으면 나오지도 않지 박근혜 이런 골치 아픈 데는. 아니 나와서 좋은 말 한 것도 하면서 뭐 R&D 최대 예산 뭐 이런 거 연구개발 우리나라 뭐 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예산 1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라고 식으로 하면서 다 대기업 몰아줘 버리는 거지. 그러면 또 언론 일면에 다 써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하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갈등.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리고 뭐 소소한 문스토킹 하자면 왜 지지난주 뭐 이렇게 매주 지지율 이야기를 했던 언론들이 지지율 얘기를 안 해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파동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38%를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네. 40% 이상을 쭉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알릴까 봐. 네. 근데 리얼미터는 그 전보다 30 몇 % 낮았잖아요. 그래도 올랐다고 했는데 그 전에 리얼미터에서 뭐 40% 밑으로 떨어지니까 신문들이 일제히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떨어졌다. 문 대통령 최초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서 기사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더 떨어뜨려 보려고 윤석열 띄우고 이런 문준영 씨 기사 띄웠는데 백신 백신 또 많이 때렸지. 안 먹혀? 예. 결국 국민들이 기레기 니들 먼저 맞아라고 청원하고 있어요. 지금 5만 넘은 것 같아. 72,000 넘었습니다. 야, 더 가속이 붙었네. 소문났네. 처음에 2만 가는데 3일 걸리더니. 저는 이거 100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네. 화이자로 딱 특정해서. 화이자 걸로. 네, 야, 화이자. 근데 모더나께 더 악질이래. 아 그래요? 모더나도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서 또 아무 신문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사를 약간만 가져왔습니다. 네.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 윤석열 동반 사태 불필요 54.8%.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주간 집계 대비 2.8%포인트 오른 39.5%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2주간 급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한 수치다. 진보층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4%포인트 오른 66.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전통적 지지층인 40대에서 전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48.6%로 나타났다. 아, 내가 본 48%가 연령대였구나. 우후 40대 우후. 아니 근데 이게 14에서 18일 조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윤석열 징계하고 그 주거든요. 그러면은 징계를 한 게 잘했단 얘기죠.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결과가 시원찮았는데 나는 그래.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사의 표명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 같아. 지금 50만 넘어갔잖아. 사의 그렇죠. 반려하라는 청원. 네. 결국 이러한 운동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기레기들을 움찔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자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안철수 완주 추진 시민운동 안완추 안랩 게시판에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 안랩 직원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게시판 좀 쓰자고. 이거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 혹시라도 네. 어저께 일요일 날 얘기했는데 이번 주 가기도 전에 네. 대의를 가지고 사퇴한다 그럴까봐. 너 정말 그러면 진짜 쫓아간다. 아 설마. 예. 아니 뭐 아무튼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는 소식을 또 언론에 다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40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네. 같은 40대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여보셔요. 네? 왜 그러셔요? 왜 50대님? 우리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 때의 40대들이 또 6.29 선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상황이 각박해져 갖고 잠시 보수로 넘어갈 뻔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깨우쳐 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한테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한 몇 년 후에 또 50대가 되면은 또 그 50대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변하지 얘기. 말자고. 당연합니다. 예. 왜 지금은 진보에 있던 사람들이 50, 60 가면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태극기 부대 그 5만 원 받고 행사나 나가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아 우리 선배 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그게 불과 10년 전이거든. 10년 만에 만났는데 술을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을 셋 다 빨갱이를 낳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고. 아니 근데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노무현 혹시 대통령 그분,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분 먹고 살기 힘드신가요 지금?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 이 양반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못 살겠대. 집 장사하는 사람이거든. 부동산 하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그 집 장사를 하잖아. 집이 안 팔린대. 지금 댓글에서 정답이 나네. 돈이 급하신 분이라고. 아니 근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뻔뻔한 거야. 자기가 지은 집을 6억에 지어서 9억에 팔았어. 네. 그래서 다시 땅을 사러 갔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3억을 차익을 낸 거를 얻다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땅을 지어서 새 집을 지을 건데 이렇게 부동산을 잡으면 분양이 되겠냐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 배반적인 계산을 하면서 자기는 진보인데 정책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아니, 뭔가 그러면은-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뭐죠? 돈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이 종교는 사입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종교는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빤스 목사가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헌금통이 돌아다니죠. 거기다 여러분 다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해지는 시간 이러면서 돈 얘기하잖아요. 진짜 돈을 밝히는 종교는 기준이 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이 진짜 진보? 진짜 보수?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저는 사익과 관련해서 딱 보면 돼요. 판단의 기준이 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철저하게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건 사이비 진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전체가 다 잘 사는 방향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방향이면 그건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진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양반이 나한테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4년 동안 24가지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대. 난 24가지 한 줄도 몰랐거든.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아무튼 다 세고 있었어. 아니 누군가 그걸 얘기해 줬겠지. 그렇죠. 그걸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그걸 세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4가지 정책이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오류를 잡아나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 정책이 비난받고 욕을 먹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노력을 통해서 집값이 잡히고 임대료가 잡히고 성과를 조금이라도 볼 때마다 그거는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혜택 없다, 부동산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 우리 국민 중에 절반이 안 되는 우리 EPD 같은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 얘긴 거고. 다주택자라뇨. 네, 대부분의 무주택자나 서민은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작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갖고 수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혹시라도 여론상으로 진짜 천보증금에 50월세 사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가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만원이라도 혜택을 본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50%가 넘는다고.
지금은 언론에 휘둘려가지고 마치 이 모든 게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금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내가 살고 있는 현황을 보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로또 빼고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는 국가한테 말고 국가한테 의지하는 거 말고 어떻게 다른 개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와 뭐 주거부동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들한테 집을 한 채씩 지어서 나눠줄 수 있는 허경영 같은 훌륭한 공약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점진적인 변화를 해서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내로남불 우리 계속 욕하잖아요.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자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아들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끔 가다가 사촌 오빠들, 외사촌 오빠들 이렇게 와이프들 있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가 되는 거, 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 언니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이모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오면은 저희한테 전달해주면 제가 거기서 단호하게 그러거든요. 엄마 딸이 어디 가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우리 딸은 그런 행동 안 하지.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세요.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니 엄마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 딸일 때는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남의 딸은 그래야 돼. 이거 엄마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그런 깐깐함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양반이 종부세가 100만 원이 늘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집값이 5억 올랐대. 와우. 그럼 5억 올랐는데 100만 원 내는 게 1년에 100만 원 그렇게 아까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부자가 된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가? 난 친구 또 하나 잃었어. 그래서. 부자 친구 잃어서 그렇게 속상하세요? 그 형님이 근데 사주긴 하세요? 뭔가를? 내가 돈 냈어. 내가 돈 냈어. 2차 갈 줄 알고. 바보. 예. 화가 나. 예, 친구 한 명 잘 끊어내셨고요. 네. 예. 싸게 끊었네요. 네. 네.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네, 1차로 싸게 끊었네. 짜장면 먹어서 다행이다. 네. 아우 씨 소갈비 먹었으면 두고두고 억울할 뻔했는데. 너무 웃긴다. 김미정 님이 우리 엄마도 며느리 욕 안 하는데 딸이 더 이상해서. 딸들이 효녀네요. 대박이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헐나 우리 딸들보다는 뭐 이런 지금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악처 때문에 철학자가 된 소크라테스 같은 거지. 세상 어딜 가도 집보단 낫더라. 네. 이런 느낌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행복감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인 거네요. 네.